2021년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문재인께서 신년사를 한다고 오랜 시간을 아침에 이야기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듣고 계셨겠지만 자화자찬의 시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며 특히나 그저께 기사에 난 5살 여아 신문 보도에도 났지만 내복을 입고 이렇게 마트를 가가지고는 배고파요. 엄마 어디 있어요?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옛날에 애는 뺏겼고요. 부모님들은 조사를 받으면서 큰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깜빵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정말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는 날입니다. 사실 이런 미혼모라든가 혼자 키우는 것 같고 아버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꼬마가 문이 열리고 군것질하고 싶은 생각도 나고 한 번이 아니고 한 2-3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동네 분들은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소리 지르는 시끄럽다. 걔 꽝꽝 거리는 소리 시끄럽다 이런 소리는 났다고 하는데 조사해 본 결과 엄마도 일거리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아기를 한 3-4시간 그렇게 닫아놓고 방에다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나가서 일보러 다니는 거는 조금 미국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혼자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엾고 안쓰러웠다 하는 생각도 가져볼 만하죠. 우리로서는 소위 말해서 이 정치권의 여성단체 이것들 이렇게 들어와서 출세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박원순 사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인간이 또 있죠. 여성단체에서 출세한 인간. 민주당의 국회의원 남인순. 이런 친구들이 전부 이 여성단체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무슨 일이 있나 감시를 하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을 잘 공평하게 나눠주면서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세금을 내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달라고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성단체 이런 인간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세금으로 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생계를 위해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체적인 나라의 정권이 한번 바뀌면 대대적인 손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요. 이게 참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게 제대로 잘 굴러갈 건가 하는 생각을 갖는 2020 12월 고소 고발 사건이 자그마치 5만 건이 넘는 정말 악다구리의 사회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치고 받고 때리고. 오늘 기사 중에 하나 주택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죠. 성남시 분당구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남녀가 숨져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요. 경찰 조사 결과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잘 들어가고 세계 각국을 내다봐도 K 방역으로 정말 대단히 좀 청정 지역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말 잘했다. 국민들의 역할이었다. 자기 역할을 자화자찬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국민을 또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한심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내용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정준하 씨 기사도 났더군요. 식당으로 10억을 날렸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문제로 자기가 직접 배달까지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봤지만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불타는 각오로 더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내용을 보냈고요. 또 오늘은 쿨론의 강원래 씨
다리가 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태원에서 술집을 하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태원은 허허 벌판으로 변할 정도로 사람들이 오지 않고요. 완전히 외국인들이 또 특히나 많이 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코로나에 또 주의 깊게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옮을까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추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겠죠. 아무도 이 시내를 걸어다니거나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이런 모습이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나 더 이태원은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엉망진창이 됐고요. 또 홍석천 씨는 이미 가게를 뭐 열 몇 개였는데 다 접고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지만 이태원에 오랫동안 살았고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책임의식을 느낀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정말 이태원에 대한 사랑과 마음으로 정말 힘들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유명인이기 때문에 공인이랄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또 뭐 댓글에다가 참 쓸데없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예인이 무슨 공인이냐 그래요. 알려진 사람들은 공인은 아니지만 사실 중공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짓 하면 공인이라 니들은 혼나야 돼 이래놓고 또 좋은 일 한 사람들은 공인도 아닌데 왜 그런 걸 칭찬을 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쓸데없는 소리로 이렇게 싫어하고 믿고 뜯고 이런 것이 한국 사람들의 습성과 특기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12월에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5만 건이 넘고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오늘은 또 40대가 치고받고 싸우다 흉기로 뭐 난리가 났었겠죠. 또 두 사람이 다 죽는 이런 사고까지 났는데 제발 우리가 다운합시다. 다운할 때고요. 굉장히 이 코로나를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힘들고요. 저는 또 특히나 미국도 들어가고 캐나다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어려운 시기지만은 제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다니는 제 직업의 분석상 다니기도 하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다니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또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겨울이 좀 지나면 코로나가 따뜻하게 이렇게 되면 좀 나아지기 때문에 또 백신도 투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은 받고 시작했는데 신년사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받는데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벌써 11월부터 다른 나라는 이미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이걸 또 다음 달부터 맞는 것을 자랑이냐? 참 이런 거를 신년사에 넣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클럽에 여러분들에게 또 부동산뿐이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또는 팔기 위해서 또는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금리 인하와 인상 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 물건들은 모든 것이 자꾸 오름폭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많은 기관이나 우리나라의 뭐 기관을 비롯해 한국은행 총재 또 뭐 총장이라고 총재를 또 총장이라고 제가 그랬다고 또 라이브에서 뭐 이렇게 뭐 총장이라 그러지 마라 총재다. 정말 생방에 얘기하다 보면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나이가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제발 제 유튜브 들어오지 마시고요. 힘드니까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저도 부동산 팔아서 생활하면서 2% 이렇게 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하든 간에 제 이름을 걸고는 하고 있지만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이 제 회사를 가지고 가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총장을 총재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수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하면 모르는데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저도 많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그래서 자 매일경제에 난 내용을 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서로가 이야기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슬금슬금 오르는데 제가 2주 전에 금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었죠. FED. 미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놓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약간의 미국이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뭐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더 심하게 우리나라는 이거는
정말 팬데믹에 무슨 셧다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눈 감고 아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경기가 나빠질까 봐 눈치를 보고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대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언제 또 확산이 일어날지 모르는 현상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진단 키트를 조금 줄이면서 애들이 이렇게 확진자가 좀 줄었다. 아무래도 오늘 또 신년사를 읽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렇게 전 중앙은행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의 말에서도 이제 뭐 예상보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너무 믿지 마시고요. 현재 우리는 굉장히 시장이 보시면 알지만은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기사는 좀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와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변동금리, 가계대출 10곳 중 7곳이 전부 가계대출을 받고 있고요. 변동금리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건가라는 고민을 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바닥을 찍고 슬금슬금 오르는 가운데 대출을 받은 가계가 10곳에서 7곳 정도 되고요. 변동금리를 적용 향후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코로나19발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 가계대출 내간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4,900억의 시한 폭탄에 같은 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개인적인 부채들이 어마어마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자뿐이 아니고 이렇게 연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이 내관들이 곧 터질 확률이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태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비정상적인 상태인데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4월 달에 있는 보궐선거까지는 이 상태로 어영구영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발 뺄 사람들은 하루빨리라도 빨리 빼라는 이런 내용의 지금 찬스,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듯한데, 아직도 주식이 계속 오르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기사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68.9%로 전월 대비 0.4포인트가 올랐다. 2019년 2월에는 69.0%,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은행 빚이 있는 가정 대출금의 70% 정도가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비중은 지난해 1월 65.6인데 계속 상승이 이루어져서 2020 11월 현재 변동금리는 69.2%로 전월 대비보다 0.7%가 올랐다고 하네요. 지난해 1월에 49.8%에 그쳤으나 10개월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급등을 한 셈입니다. 자, 문제는 시중금리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공부했죠. 네,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버냉키가 얘기한 거는 미국 경제도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자를 그래도 4년 계속 지금 현재 0%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절대 믿으셔서는 안 되고요. 미국과 한국은 또 더군다나 시장이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가정당 빚이 없는 집이 있고요. 어떤 분이 문자에 쓰셨는데 나는 쓴 적이 없는데 내가 한국에 1인당 빚이 2억 원이 된 사람이 됐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 2.72%로 전월 대비 0.08%가 상승했고요. 5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입니다. 작년에 이후 2.55% 3개월 연속 올랐고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 지표도 지난해 12월 0.9%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오르며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일제히 상향 조절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이 좀 있지요. 최근에 사무실 문제 때문에 또 매입을 하다 보니까 좀 대출을 얻었는데 사실 저는 요거 조금 예상을 하고 제가 변동금리를 안 하고 고정금리를 했습니다. 그 현재 당시에는 조금 높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 올 몇 개월 후부터는 이게 저한테 이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예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당시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하면 이자가 또 떨어지지, 거기서 더 떨어지면 전 세계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을 조금 예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변동금리보다는 보정금리를 하겠다. 그리고 고정금리 플러스 알파 6개월 후에는 또다시 재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은행과의 계약을 선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에 여러 가지 부동산을 매입할 적에는 대출이 또 비용 처리도 해야 되고 이래서 대출을 얻기도 하는데 대출을 얻을 때 상당히 신중하게 당장 급하다고 쓸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앞을 조금 내다보시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당시에는 변동금리가 더 낮다고 생각하면 6개월 후에는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6개월 후에는 다시 고정금리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다시 계약을 선출을 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감안해서 신경을 써서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은행에서 얘기하는 대로 네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네 그렇게 하시죠. 네네 이렇게 하셨을 확률이 제가 볼 때는 90%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대출 중 상당 부분이 경기 민감도가 높은 업종의 소상공인 대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고요.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 사업자 대출 비중은 56.1%에 달합니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들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정말 심각합니다. 어쨌든 가계대출 잔액이 670조 1,539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 9.73, 59조 3,977억 원이 현재 늘은 상태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슬금슬금 오르는 이자뿐이 아니고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시거나 그랬을 때 금리가 갑자기 10만 원 냈다가 언제 18만 원이 됐지? 이런 일이 이제 눈앞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지금 주식해서 좀 개미들은 조금 이렇게 벌으셨으면 빨리 빚을 갚고 빚 정리를 청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냉정하게 이번 주 목요일 날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한 편 읽으면서 슬금슬금 오르는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